뉴욕 증시는 주택 판매가 급증세를 보이고 소비 지출과 고용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3% 가까이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화 가치가 추락하고 미국의 석유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1월 인도분 WTI는 전날보다 2.6% 올랐고 금값은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1,200달러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4.9% 인상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의 5.08%에서 5.33%로 인상돼 월 평균 3,50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또 한 번 국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의 파업은 올 들어서만 벌써 세 번째로 한국철도공사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파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마켓의 소혜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수많은 경제 지표들의 발표 속에 결국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3% 가까이 오르면서 1464를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주택 판매, 실업수당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달러화가 14개월,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리자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뿐만 아니라 상품주 전반의 강세 분위기를 이끌어줬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권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크게 지표가 한 5가지 정도 발표가 됐는데 어쨌거나 지수는 올랐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 지표가 좀 이렇게 발표가 좀 많았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소비 지표와 그다음에 주택 지표들이 좀 많았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거 예상보다 중고주택이 아니라 신규주택에서 좀 큰 폭으로 좀 개선이 되면서 좀 지수가 강하게 모멘텀을 나타냈는데요. 일단은 자세하게 설명하기 앞서 일단 차트를 일단 간단히 보시면서 일단은 차트 위주로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다우 지수 자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금 연 최고점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 이제 안정적으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약간 고점에서 약간의 좀 파동을 좀 일으키면서 일단 계속 이렇게 고점을 높여가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 전형적인 좀 이렇게 상승 랠리 시장의 전형적인 차트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같은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표 개선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시장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일단 연말에 대한 그 쇼핑 시즌에 대한 그런 게 대한 좀 약간 불확실성이 지표에 좀 많이 나타나면서 좀 거래가 좀 많이 좀 한산했다는 게 특징이고요. 특히 거기 그 추수감사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히려 그래도 좀 많이 급감하면서 이 시장 자체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찾아갔던 게 좀 많이 어제 특징적이었습니다. 예. 자, 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표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크게 5가지였는데요. 호악재가 지표 내에서도 좀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지표를 한번 쫙 정리를 해보죠. 예. 일단은 어제 그 지표 중에 가장 큰 개선세가 나타냈던 게 신규주택 판매 호수였거든요. 예.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10월 신규주택 그 매매가 예상보다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진짜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아마 시장에 모멘텀이 좀 많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전치 한 40만 2천 채 정도가 지금 팔렸었는데 네. 실제로 이제 전망이 한 41만 채 정도가 예상이 됐는데요. 실제로 이제 발표됐던 건 한 6.2% 정도 증가했던 43만 채 정도가 지금 발표되면서 이제 이게 시장에 대해서 좀 큰 폭으로 좀 모멘텀 많이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이게 지난 한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좀 그 기록을 경신하면서 주택 판매가 또 신규 주택 판매가 안정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좀 이렇게 반증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 내면에는 가장 컸던 게 아무래도 신규 주택에 대한 그 세제 혜택이 네. 아마 6월 말까지 이렇게 연장되면서 아마 좀 이게 큰 폭으로 좀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요.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신규 주택 판매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에 보면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신규 주택 판매인데요. 이게 전월에 비해서 이제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파란 실선 같은 경우 모기지 그 금리도 좀 최근에 계속 이렇게 이달을 나타내면서 세제 혜택에 대한 그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내고 반증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게 물론 이게 재작년이나 재작년만큼의 일단 그 주택 판매 호수만큼의 그 큰 폭은 아직 높이는 아닌데. 예, 아직 개선세는 나타내지 않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그 작년 8월 이후, 4월 이후, 올해 4월 이후부터 계속 최근에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게 아마 신규주택에 대한 그 모멘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이제 어제 호재로 작용했던 게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이렇게 호재로 좀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전망을 그렇게 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제 하고 있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됐던 그 발표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이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일단 이전에 한 50만 5천 건 정도가 일단은 신규
그 수당 청구 건수가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이제 시장에 대한 그 전망치는 한 49만 5천 건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발표됐던 게 한 46만 6천 건 정도로 한 3만 5천 건 정도가 감소하면서 9월 이후에 지금 최저폭을 지금 이제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4주 평균 그 변동성을 좀 많이 축소시킨 4주 평균도 한 49만 6,500건 정도로 6,500건 정도 발표되면서 시장에 대한 고용에 대한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신규 수납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두드러지게 지금 이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그 급변하게 좀 그래프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4주 평균을 보더라도 좀 급격하게 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낮다는 것, 실제로는 고용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이 또 발표가 됐었는데요. 일단은 개인 소비와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표로 이렇게 뭐 개선세는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일단은 뭐 10월 개인 소비나 개인 소득 같은 경우 일단 개인 소득만 보면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발표됐던 게 한 0.2% 정도 상승을 좀 나타냈습니다. 소득이 네. 좀 많이 좀 늘었다고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고용 부분하고 좀 아마 이렇게 마주쳐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일단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워낙 예. 지표가 많이 발표가 돼서요. 일단은 미국의 10월 신규 주택 판매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이 뭐 세제 혜택 덕분이긴 한데 가장 큰 시장의 호재가 됐었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작년 9월 이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것이 역시나 호재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악재도 있었죠. 내구재 주문이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크게 부각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예. 짚고 한번 넘어가 보죠. 어제 내구재 주문도 이제 가치가 발표됐었는데요. 내부재 주문 같은 거 일단 10월 내구재 주문이 한 0.5% 정도 시장에서 증가할 것이라고 일단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실제로는 수치가 한 0.6% 정도 이제 감소를 했었는데요. 네. 일단 실제적으로 감소했던 그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일단 그 내부에 들어가 있던 방위재나 그다음에 자동차 주문이 감소가 나타나면서 아마 그게 그 부분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안정을 좀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이제 나타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도 오바마 정부 들어서 일단 방위재 부분이 좀 많이 좀 감소를 하면서 좀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특히 자동차 주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네. 아마 자동차 주문 같은 경우도 아직도 활발하게 좀 일어나지 않는 게, 이게 지난달에 좀 10월 달에 나타났던 내구재 주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좀 반영이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11월부터는 일단 GM에 대한 그 자동차 판매도 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정도 되면 내구재 주문도 좀 이렇게 안정을 찾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연간으로 따져버리면 오히려 이전에 됐던 것보다 오히려 발표됐던 부분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이 됐는데요. 일단 자세한 모습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네. 일단 막대 그래프가 월간입니다. 막대 그래프로 따져버리면 이제 실제로 좀 약간 좀 소폭 하락했던 걸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연간으로 따져버리면 지난달에 비해서 큰 폭으로 좀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아직은 이제 0% 좀 미만에 좀 하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 초부터 이렇게 내구재 주문 자체가 급격히 감소한 이후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좀 많이 특징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마 내부재 주문에 대한 그 수치는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좀 많이 못 나타냈던 게 아마 이런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0월 내구재 주문이 사실상 플러스 0.5%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예상 밖의 부진해서 감소로 마이너스 0.6%를 지금 나타내면서 더딘 회복세를 반영을 했습니다. 좀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단 막대 그래프는 월간 단위였고요. 또 연간으로는 지금 파란색 그래프가 선 그래프가 있었었는데 이것은 이제 점점 이렇게 회복을 하는 모습을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소비 관련 지표가 이번 주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사실 굉장히 많았었는데 소비 관련 지표도 간밤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좀 엇갈리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소비 지표 같은 경우는 일단 어제 나왔던 게 일단 10월 개인 소비하고 개인자 지출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네. 11월 좀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지금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개인 소비하고 개인 소비하고 개인 소득을 일단 나타내면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 일단 10월 소비 지출하고 이제 개인 소득이 모두 이제 시장의 예상치는 좀 이렇게 예상치를 큰 폭은 아니고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증가를 나타냈는데요. 일단 개인 소득부터 따져버리면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발표된 게 한 0.2% 정도 포인트 상승하면서 발표됐습니다. 개인 소득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개선세를 지금 이제 나타나고 않지만 그래도 최근에 고용 지표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개인 소득도 좀 많이 좀 늘고 있다는 게 좀 반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좀 더 큰 폭으로 좀 나타냈던 게 10월 이제 개인 소비 부분이 이전치 한 0.5% 정도 포인트로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발표됐던 게 한 0.7% 포인트가 굉장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반면 오히려 소득도 소득이지만 이제 소비가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모습이 10월달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이번 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 지출이 굉장히 좀 이제 큰 폭으로 좀 이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 좀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장 자체도 좀 이렇게 많이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미시건대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전치에 비해서 이전치가 한 70.6 정도 나타냈는데 일단 발표치가 한 67.4 정도 나타나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단 뭐 시장의 전망치가 한 67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의 전망치는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소폭 상회하면서 아마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좀 많이 미치지 않은 것으로 좀 나타내는데요. 일단 뭐 지수는 일단 뭐 최근에 2개월 연속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는데요. 일단 뭐 이달 초 예비치로 발표됐던 66%는 상향 조정되면서 아마 시장에서 큰 영향을 좀 발휘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0월 개인 소비하고 개인 소득부터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네. 이렇게 뭐 10월 이제 개인 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 비해서 이제 발표치가 좀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월간 단위로 따져버리면 일단 지난달부터 올해가 이번 달이 좀 약간 좀 소폭 좀 상승했던 게 나타나고요. 일단 연간으로 따져버리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일단 월간 단위로 따져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면에 개인 소비에 대한 그래프를 보시면 개인 소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좀 이렇게 개선세를 좀 나타내고 있다는 게 좀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도 일단 올 초부터 개인 소득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게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뭐 소득도 늘고 미국의 10월 소비도 함께 좀 동반 증가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소비의 어떤 그 증가폭이 소득의 증가분을 추월하면서 저축은 줄고 오히려 경기에는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망치를 소폭 상회하긴 했지만 일단 2달 연속 하락하긴 했었는데요. 이 미리 향후의 어떤 소비의 어떤 사람들의 소비 심리를 보여주는 11월 달 또 지표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좀 안 좋게 나오고 지금 10월 소비 자체는 괜찮단 말이죠. 그러니까 ING형은 그런 대로 괜찮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해한다라는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말 쇼핑 시즌 앞두고 지금 뭐 소비 쪽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 이것이 또 글로벌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변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장 과장님은 어떤 식으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소비자 신뢰 지수 어제 발표했던 게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개인 소비나 개인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일단 소비자 심리죠, 일단. 지금부터는 이게 향후에 이제 나타날 심리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아직은 시장에서는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그렇게 뭐 두드러지게 나아지고 있지 않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용 불안에 대한 그 소비 심리가 그대로 지금 이제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비자 신뢰 지수 그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수감사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연말 쇼핑 시즌이 다가오는데요. 일단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큰 그 쇼핑 시즌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연말 중에 굉장히 큰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좀 전문가들도 전망치가 굉장히 좀 많이 엇갈리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는 아직은 가계 소득이 지금 이제 많이 증가했지만 현재로서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득 자체는 굉장히 지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비에 대한 그런 큰 폭의 연말 소비에 대한 큰 폭의 개선세는 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이제 예상하는 반면에 오히려 지금 이제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죠. 기존에 이제 돈을 좀 많이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자들에 대한 그 현금 확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소비 지출이 굉장히 연말에 크게 개선되면서 아마 소비 지출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좀 이제 많이 엇갈리고 있는 전망인데요. 일단은 뭐 이번 주도 지금 다음 주에도 이제 발표될 이제 소비 지표가 좀 몇 개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소비 지표를 아마 체크를 해보시면서 아마 가시면 연말 그 쇼핑 시즌에 대한 그 유통주라든지 다른 뭐 그 기업 제조업들에 대한 그 기업들 실적도 그대로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 전문가들조차도 연말 쇼핑 시즌에 미국 쪽 소비 회복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지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말이죠. 일단은 뭐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관망해보자라는 의견들도 대부분 또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서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표 얘기밖에 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달러화가 또 크게 최저치까지 밀렸습니다. 14개월, 15개월 내 최저치까지 밀렸다고요? 예, 일단 달러화가 어제 좀 많이 밀렸던 게 일단 연준은 아직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이렇게 이어갈 것이라고 지금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비 지표가 이제 큰 폭으로 좀 개선되면서 아무래도 좀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 쪽으로의 그 투자가 좀 확대되면서 한 15개월 내 달러가 이제 최저치로 지금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일단 금값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지금 이제 갈아치웠고요. 네. 그리고 그 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좀 약간 급등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한 1.94달러 정도 올라가지고 77.97달러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어제 가장 컸던 좀 이유는 일단 달러 약세가 제일 큰 모멘텀을 좀 작용했던 거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도 이제 함께 발표됐는데요. 맞습니다. 시장 전망치는 한 150만 배럴 정도 일단 그로 봤었는데요. 일단 실제로 이제 발표된 게 한 100만 배럴 정도로 발표되면서 일단 시장 전망치는 소폭 좀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아마 그 원유 재고에 대한 그 안정도 좀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뭐 상품주들도 크게 또 모멘텀을 한번 나타냈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좀 그렇게 이제 일단 전망을 해봅니다. 예, 뭐 유가도 올랐고 금값도 올랐고 유가도 76불에 겨우 턱걸이를 했다가 이제 78불도 내다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유럽 쪽 마감 상황도 뭐 간단하게 짚어볼까요? 예, 유럽도 이제 미국 그 소비 지표 개선이 가장 그냥 컸던데요. 일단은 미국 뭐 주택 매매 증가가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한 그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제 미국도 유럽도 호재로 좀 작용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단 두바이 국영회사, 그 두바이 월드가 있습니다. 그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그 선언함에 대한 소식이 좀 이렇게 악재로 일단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을 됐지만 일단 미국 경제 지표가 이제 이를 좀 많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어제 같은 경우 일단 영국의 식품업체인 컴패스 그룹이 일단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분기 실적으로 한 6.3% 정도 강세를 나타냈던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비벤디가 이제 BNP 파리바 투자 의견 상향 조정하면서 한 4.2% 정도 좀 모멘텀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트킨스가 이제 하반기 실적에 대한 이제 자신감에 대한 언급으로 한 8.2% 급등하면서 오히려 좀 유럽 시장 자체도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전망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정부 지점에 있는 최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보니까 뉴욕은 올랐는데요. 어제 우리 증시는 사흘 만에 드디어 반등해서 1610선을 회복을 했죠. 여기는 장 막판 프로그램 매수세 유입이 가장 큰 공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자, 오늘 장에도 역시나 프로그램 쪽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일 코스피 지수 오전 베이시스 개선으로 인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지만 여전히 거래가 없는 부진한 시장 면치 못했습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인 1630선 부근을 재차 상승하려면 거래가 실려야 할 텐데 환율과 3분기 이후 4분기 기업 실적들에 대한 모멘텀이 부족하여 거래는 계속 소강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기관의 펀드 환매 물량과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계속 역부족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프로그램 매수세가 국내 증시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이 줄타기를 하는 와중에 한쪽 축이 무너지면 하락세가 가속화될 수 있는 살얼음판 수급 상황에서도 프로그램 매수세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며 선물 시장에서 베이시스 개선 기미가 보이면서 당분간 매수세는 추가로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에는 배당을 감안한 인덱스 펀드의 현선물 교체 매매 등에 따라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올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매수 주체의 부재로 최근 8개월간 프로그램 매매의 영향력이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프로그램 영향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며 체크해야 할 투자 변수가 되겠습니다.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처럼 증가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장세 속에서 지난 24일 1630선 돌파에 실패하고 지수는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인 1590에서 1630선 단기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0월 말 60일 이평선이 붕괴된 이후 기본적으로 한 달여간의 기간 조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지수는 다시 한번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며 돌파 방향성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경우 오히려 주식의 비중 확대를, 반대로 하단 이탈 시에는 비중 축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는 전날 미국 증시 동향보다는 장중 중국 증시 움직임에 동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전일 반발성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2% 넘는 상승 마감했으며 최근 강한 상승 탄력으로 전고점 돌파 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어쨌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1600선 지켜내는 데는 성공을 했었죠. 하지만 미국 쇼핑 시즌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관망세를 조금 보이고 있어서요. 오늘 같은 날도 좀 외국인들 수급 측면에서는 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켜보는 전략 쪽이 괜찮을까요? 아니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 관련주 정도를 보는 것이 좋을까요? 네, 코스피가 여전히 거래량이 실종된 가운데 박스권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미국 경제지표 호조나 아시아 주변 증시 상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홀로 하락하는 모습도 나왔는데 그만큼 시장은 뚜렷한 매수 주체 없이 눈치 보기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현상은 그다지 약해 보이지만도 않고 그렇다고 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방향성을 찾기 어려운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막연한 주가에 대한 전망보다는 신속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가의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증가하며 60일선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가운데 시장을 지켜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시장 고평가되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주도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지만 당장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종목의 매수는 오히려 60일선 회복 후에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편이 좋겠고 지금은 지수의 영향을 덜 받는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 유효해 보입니다. 최근 해외 건설 수주 급등에 따라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관이음새 관련주인 태광,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등도 지지부진한 증시에 비해 비교적 큰 변동폭을 보이며 상승하고 있으며 글로벌 게임 축제인 지스타 개막을 앞두고 액토즈 소프트, NC소프트, 게임빌 등 게임주들의 움직임도 좋아 보입니다. 시장 움직임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추며 단기적으로 수익을 짧게 보고 조정 시 매수하기 좋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중 정상회담 이후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중국 내수 시장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역시 주목해야 합니다.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중국 원양자원, 중저가 운동화 제조기업인 차이나그레이트, 중국 식품 포장 등이 대상이며 최근 주가가 강세를 보인 만큼 단기 조정은 거치겠지만 상장 이후 크게 조정을 받은 현 시점 주가가 비싸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원양자원이나 중국 식품포장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한 후에 큰 조정을 보이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외면당했는데 말씀드린 기업들은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볼 때 분명 저평가 상태에 있다고는 할 수 있으며 중국 내수 시장 회복과 더불어 실적 개선이 가셔야 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일단은 기존 주도주의 경우에는 1630포인트, 그러니까 60일 이평선을 넘긴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 하셨었고, 피팅주, 그리고 게임주, 중국 관련주도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서 프로그램 쪽에 매수세가 연말 들어서 배당 관련해서도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연말에 어떤 랠리가 좀 있을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물론 그 연말 랠리를 기대하기 전에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죠. 그 후에 미국 시장의 실적 개선의 여부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에 기대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현 시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630선 돌파가 조만간 시도를 하고요. 그 시도가 넘은 뒤에는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편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에도 관심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안화 절상 문제와 맞물려서 중국 관련 혹은 거꾸로 우리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는 내수 관련주가 낫습니까? 아니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국 식품 포장이라든가 원양자원, 차이나그레이트 같은 이런 쪽이 더 낫습니까? 예, 제 개인적인 의견 둘 다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 저희 나라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런 호재성 기사들 덕분에 최근 견조한 흐름 모습 보이고 있고, 다만 중국 관련주가 아닌 중국주들, 국내 상장된 중국주들은
오히려 이 변동폭이 좀 크게 보이면서 현재와 같은 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는 그 대안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은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종목을 또 하나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LG하우시스입니다. LG하우시스는 주택, 자동차 산업의 경기 회복과 함께 중장기 주택, 빌딩의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주식으로 고성장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사는 2009년 LG화학에서 분할 실설되면서 사업을 재정비하면서 2009년 실적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하는 2010년 상반기와 IT 소재 신사업 매출이 본격화되는 2010년 하반기를 거쳐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또한 LG하우시스는 정책 수혜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택 보급 확대 정책과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그린홈 보급 확대 정책은 LG하우시스의 중요한 잠재적 성장성을 키워준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5일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이격도를 벌이면서 십자봉으로 끝났는데요. 최근 외국인이 5일 연속 매집하면서 많이 하락한 주가에 대한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로 생각하고 단기 목표가 13만 원, 그리고 중장기 그린홈 정책까지 생각한다면 6개월 목표 주가 15만 원 바라봐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의 최용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수 중심으로 세계 경제 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인해서 주목을 받았던 중국의 위안화 가치 문제. 드디어 중국 정부가 위안화 절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환당국은 위안화 절상을 노리고 들어올 수 있는 한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해외 개인이라든가 기관의 일일 송금 규모를 제한하기로 결정을 했다는군요. 자, 그리고 우리 금융당국이 연말을 앞두고 최근 잇따라 감자 결정을 내리고 있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감자 기업들이 자본 잠식 등 퇴출 위기에 빠진 한계 기업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1살 낮춰질 수 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셋째 자녀의 경우 대학 입학 시에 우대되는 그런 조건을 정부가 제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 가지고 뉴스 따라잡기 시간 진행할 텐데요. 오늘은 김성수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중국 위안화 절상 가능성이 정부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네. 정부가 이제 시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발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사실상 어제 중국 정부는 그동안 1년 5개월 동안 묶어뒀던 위안화 환율의 상승 움직임을 사실상 허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죠, 24일 장주진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위안화 절상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장 부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위안화 환율 변동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장 부부장은 시장 수요와 달러나 유로화에 연동한 바스켓의 움직임에 맞춰서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겠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 당국자들은 다소 모호하게 외환 정책을 표현을 했었는데 유연한 환율 정책이라고 자주 언급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장 부부장의 발언은 과거 유연한 환율 정책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절상 방식을 거론한 것이어서 네.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안화 환율 변동폭은 아래 위로 0.5%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앙은행 차원에서는 외환시장 개입 강도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얼마 전에 오바마 미 대통령이 또 중국을 방문을 했었잖아요. 위안화 네. 절상 압력을 조금 가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번 발언에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위안화 절상 발언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바마 대통령 요구가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연합은 그동안 꾸준히 위안화 절상을 요구해 왔었는데요.
중국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위안화 저평가 정책이 미국이나 EU 입장에서는 대중국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이유에서 네. 위안화 절상 요구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또 오바마의 요구 외에 다음 주에 중국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EU 측도 최근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참고로 중국은 2005년부터 달러나 유로화에 연동한 관리 변동 환율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작년 6월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21% 정도의 평가 절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작년 7월부터는 중앙은행의 강력한 개입으로 달러당 6.83위안의 환율을 사실상 고정시켜 왔습니다.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수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였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니까 지금까지 1년 5개월 동안 달러당 6.83위안에서 사실상 고정 환율제를 유지해온 셈입니다. 네. 자, 달러의 위안화를 고정시키는 고정 환율제를 사실상 끌고 오다가 물론 외부적인 어떤 압박도 당연히 좀 느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정부에서 나름대로 계산을 했을 텐데 말이죠. 위안화를 절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라는 것은 절상시키고도 수출 쪽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과 EU의 평가 절상 압력이 외적인 요인이라면 중국 내적으로는 수출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또 이 밖에 투기 자금에 대한 우려가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중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10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8%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하락률은 상반기에 20% 하락보다는 호전된 수준입니다. 또 중국은 이 같은 수출 호전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이죠. 네. 또 수출 호전에 대한 자신감 외에도 투기 자금에 대한 우려도 이번 위안화 절상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평가 절상될 것이라는 예측 아래 해외 투기 자금들이 한문이죠. 투기 자금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같은 현상이 중국 정부로서는 골칫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평가 절상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환차익을 노린 환머니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중국 시장에서는 중국의 자산 시장에 버블을 부추길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평가 절상 이후 급격하게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중국 금융 시스템이 심각한 부작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투기성 자금 유입을 막는 조치는 어제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장 부부장의 발언에 이어서 다음 날이죠. 어제인 중국 정부는 외환화 절상을 노린 환머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외환 송금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으로 외환 관리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 같은 외환 관리 규정은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한 명의 해외 투자자가 중국 내에 5명 이상의 개인이나 기관에게 하루에 2만 위안 이상의 외환을 위안화로 바꾸기 위해 송금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중국이 왜 위안화 절상 발언을 하게 됐느냐라고 봤을 때 미국과 EU 쪽의 어떤 압력들 그리고 어떤 앞으로 수출 확대에 대한 자신감들 그리고 한머니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같은 위안화 절상이 우리 한국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는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국산 제품의 수출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네. 위안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중국 소비자의 구매력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서 내수가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중국의 내수가 늘어날 경우 한국 제품의 대중국 수출도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또 위안화 가치가 높아질 경우 상대적으로 한국 제품의 수출
가격 경쟁력도 커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실제로 산업은행이 그 조사를 했었는데요. 위안화가 10% 절상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예전보다 3.62%포인트 증가하고요. 또 국내 GDP도 0.32%포인트 오르는 효과를 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국내 물가 상승과 원화 절상 압력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은 중국 제품의 수입 가격이 올라서 국내 소비 시장에서의 국내 물가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또 한국이 같은 아시아권인 만큼 미국의 원화 절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는 점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위안화는 그동안 원화 상승의 방패막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제쳐두고 한국의 환율 문제를 정면으로 꺼내기는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면 미국의 원화 절상 압력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위안화 가치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원화 가치는 0.49%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뭐 긍정적인 또 부정적인 영향 모두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위안화 절상 이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증권 뉴스를 좀 다뤄보죠. 연말 앞두고 특별히 코스닥 기업 쪽에서 감자를 하거나 유상 증자를 실시하겠다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주식 투자할 때는 이런 기업들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네. 상장사가 감자를 실시하거나 유상 증자에 나서는 경우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연말을 앞두고 갑자기 감자나 유상 증자를 실시하는 코스닥 기업은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경영 실적이 나빠서 증시에서 퇴출 위기에 당한 기업들이 증시 퇴출을 모면하기 위해서 감자나 유상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부터 퇴출 심사를 강화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로 이번 연말을 앞두고 상장 폐지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부 코스닥 기업들이 증자나 감자 등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러한 시도가 사업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이루어졌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2, 3개월 앞당겨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제 뭐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또 최근에 이렇게 감자나 유상 증자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겠다, 더 감시를 좀 타이트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감자 기업들이 자본 잠식 등 퇴출 위기에 빠진 한계 기업이 많다면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이제 감자를 전후해서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몰래 횡령하거나 또는 가장 납입을 통한 증자 등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또 한계 기업들이 감자 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결정한 뒤에 사채업자들을 동원해서 증자 대금을 가장 납입하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건데요. 일부에서는 증자에 성공한 한계 기업의 경영진이 증자 자금을 횡령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 퇴출을 모면한 뒤에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할 경우 주가 급락으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들이 유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요, 저출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안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꼼꼼하게 챙겨보죠. 예. 미래기획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에서 전례 없던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았는데요. 먼저 눈에 띄는 내용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1년 앞당긴다는 겁니다. 현재 우리 나이로 보면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는데요. 앞으로는 7살에 입학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럴 경우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데다가 사회에 1년 앞당겨 진출하도록 함으로써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입 전형과 취업에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세자녀 보호자에게, 그러니까 자녀를 3명 이상 둔 가장에게 정년을 연장해주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이 밖에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거나 임신 또는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세자녀 대학 진학 이런 데 대한 또 우대를 해주고, 뭐 정년도 연장해주고, 또 취약 연령도 낮춰주고 이런 파격적인 그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여기에 대한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또 이러한 경우 물론 예전에도 나왔었지만은 그 출산 장려 그 대책의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네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그 논의가 됐었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 이 재원들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논의가 돼야 될 거고요. 네. 그다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죄송합니다. 1년 앞당길 경우 네. 지금 학급 인원들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기업위원회에서는 단계적으로 입학하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 수를 늘리겠다. 네. 그래서 점진적인 이번에 내놨던 방안들을 점진적으로 네. 시행해 보겠다 그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어떤 정부의 종합 대책들을 이번에 다 종합 선물 세트로 집어넣은 것이 이번 미래기업위원회의 저출산 대응 전략이 아닌가 싶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 보완해 나가면서 실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김성수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상승 마감됐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 또 실업수당이 모두 호전적으로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다우는 0.3% 가까이 올라서 146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추수감사절 관련 휴장이 있는데요. 저는 내일 다시 또 글로벌 증시 여러 가지 이슈들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